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2017년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6개 부처 합동 보고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성과와 2017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 지출은 2012년도에 93조 원에서 2017년 1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도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서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강화를 통해서 약 2조 6천억 원의 보장 강화를 통해 2조 6천억 원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국가 방역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취약지 분만 인프라 등 필수 공공의료 체계 확충, 아동 무료 예방 접종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담배값 인상,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둘째, 보건산업 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최근의 가구 구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을 1인 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높여 지난해보다 14만 명이 많은 총 47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자활 등 복지 분야에서 6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현재 980개에서 2,100개로 늘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 1,623명을 올 상반기 내에 배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스마트워치 등을 지원하고, 사례 관리비도 인상해서 국민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로 만들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인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례 관리 및 사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18개소를 설치하여 인권 피해 예방 및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사 2인 이상의 진단을 거치도록 입원 절차를 강화하여 환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난임 치료, 간 초음파, 표적 면역 항암제, 뇌성마비, 난치성 뇌전증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월 하순 국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개편안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료 정보 교류, 수가 개편, 의료 인력 수급 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6년 말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환자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 행위에 대해 보상을 높이는 등 수가를 개편하고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사 공급 확대 및 적정 배치, 이직 및 퇴직 방지 등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암 외의 질환까지 확대하고 제공 장소를 현재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까지 넓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어촌, 서움 지역 주민과 복지 시설에 계신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자주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IT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의학 표준 임상 진료 지침 및 한의학 연구 지원 시설 확충을 통해서 한의학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출산, 응급의료 등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이송체계 확립,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응급의료 수가 연계 등을 통해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정 음압병상을 118개에서 194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대책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 감소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입대 장병 등 180만 명에 대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50명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1,400개 동네 의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질환 및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해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을 27개소에서 47개소로 확대하고 자살 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둔화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보건산업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 지원센터 개설 등을 통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임상 연구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의료기기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의료해외 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중국, 중동 등 지역 전략별로 특화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GH콜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한 곳을 홍보하여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환자에게 널리 알리고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올해 3만 명을 추가 창출하여 총 8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추세 지속, 고령사회 진입 등 이중의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제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획 개선단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면밀한 이행, 점검, 평가를 바탕으로 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약한 고리를 대폭 보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키우는 체감도 높은 출산 돌봄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9월까지는 소득 수준별로 난임 시술비를 차등 지원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12월까지 지원하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을 24개월까지 2배로 늘리고 분유 지원 또한 조성가정, 아빠만 있는 한부모 가정에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겠습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를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교사를 12,344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보육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설치토록 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은퇴 교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출퇴근할 때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사회의 진입이라는 이중적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과 돌봄,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노후의 삶 절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민 노후준비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진단 상담 서비스 지원 규모를 현재 11만 명에서 19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경력 단절 전업주부에 대한 추후 납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방안을 통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개선, 통합 재가 서비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44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공익적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먼저 찾아가고 더 많이 알리며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연도 업무 보고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